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7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세에서 만 19 물결표 사인 21세로 확대.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번지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다. 도는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2002년생부터 21세, 2004년생 가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사업 첫 해인 2022년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의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 물결표 사인 21세는 4,544명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 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 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에게 지난해에 이어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들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544-6395 또는 시군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만 19세, 2003년생 총 1,065명에게 총액 3억 6,300만 원을 매칭 지원한 바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의 사파를 제공한 발달장애인 미술가인 최찬양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꿈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작품명을 사과가 주렁주렁, 내 꿈도 주렁주렁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위해 온라인 마케터 육성. 경기도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들을 온라인 마케터,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자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비영리법인 단체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100여 명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상품 판매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기존 교육생의 지속적인 판매를 돕기 위한 심화과정으로 구분돼 있으며 기초과정의 경우 교육기간 중 창업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고객 응대법, 세금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 도는 지난 1, 2월 공개 모집 과정을 거쳐 교육 수행기관 5곳을 선정했다. 각 기관에서는 2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족,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기초생활수급자로 각 기관에서 자격 요건과 창업에 대한 의지, 교육 수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발하게 된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 담당관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월 1회 진행되는 교육생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창업이 두려운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교육 수행기관인 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 남양주시지회 이천시지회, 미디어 영상 실버 아카데미, 고양시, 서현사회적 협동조합, 성남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정보기획 담당관, 지역번호 031-8008-3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 138개소 추진.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54억 원을 투입해 138곳에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표지, 미끄럼 방지 포장, 보행자 방호 울타리,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지역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설치 정비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의정부 정부 도서관 인근 등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지역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우려 지역 51곳의 보행환경 개선 수원남 행궁경로당, 과천장애인 복지관 인근 등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다발 우려 지역 74곳의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 수원여자고 등 학교 앞, 성남성 1중고 앞 사거리 등 기타 보행환경 개선 13곳 등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민의 보행교통 안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편의 증진을 위해 31개 시군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회보장제도 협의 통과 6월 지급 추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예술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6월 지급 추진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조건부 협의 완료,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6월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돈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 약 2,000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 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단순히 기회소득,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도는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 이르면 6번지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기회소득 개념을 도정에서 처음 제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회소득 지급 대상으로 예술인과 장애인을 제시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치유농업서비스 활성화 협력 기록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30일 11시 농업기술원 본관 2층 상황실에서 경기도 치유농업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만 1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치유농장 현장 활동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며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치유농장의 사회서비스원이 신규 개발한 바우처 사업을 시군복지부서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며 2023년 4월부터 김포시, 양주시, 이천시, 양평군에서 시범 운영 예정이다. 두 기관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민의 심리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 두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치유농장 육성 및 역량 강화 치유농장의 사회서비스 참여 촉진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한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 훈련 치유농업 서비스 개발 및 보급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및 서비스 품질 평가 등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의 치유농장이 품질과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혜영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장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의 강점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의미 있는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응급상황 시 신속한 119 연계 지원 경기도 올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가 가능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4,300명을 확대해 총 39,987명으로 늘린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의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 사업이다. 평소에도 시간별 활동량 감지, 심박호흡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안보 확인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설치 장비로는 문 열림 센서, 태블릿 PC, 레이더 센서, 화재 활동량 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 있다. 경기도는 2012년 6,344명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현재 26,6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4,300명을 추가해 39,987명까지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2022년 한 해에만 3,243건의 실제 응급상황을 119와 함께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68,482건의 긴급호출을 처리하는 등 대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촘촘한 대상자 관리를 위해 도 자체 예산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4월 응급관리요원 1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충원이 완료되면 총 98명의 응급관리요원이 활동한다. 상반기 중 시군과 합동 컨설팅을 통해 응급관리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구지역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혼자 거주하시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365일 스문의 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